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멋들 좀 내면서 이렇게 좀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혹시 또 천사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 하고 열심히 천사의 목소리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대감 갖고 또 좋은 일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혹시 또 이런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내봅니다. 오늘도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이런 식물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너무 이 뭐랄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또 수확이 있었습니다. 클레로덴드론, 그다음에 큰 까치 수염,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11월이에요. 근데 철쭉꽃이 이게 두 개가 폈어요. 딱 두 개 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볼 거예요. 에이? 철쭉꽃이 지금 피면 됩니까? 그게 정신없는 놈이? 에?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 봄 4월 달인가 5월 달에 피는 그 개망초가 이게 또 망초 때라고 해서 이게 또 꽃을 폈어요. 물론 그거와 비슷한 미국의 쑥부쟁이, 그놈들은 가을에 늦게 펴. 근데 우리나라 토종 쑥부쟁이가 이제 이게 개망초가 이것도 철 모르고 폈어요. 또 우선국, 이런 오늘 그 식물들의 꽃들을 보면서 오늘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행복한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의 주된 내용은 체중 변화, 그 고무줄 체중이라 하죠. 뭐 한 4kg 쪘다가 또 3kg 빠졌다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게 체중이 일준하지 않고 뭐 들쑥날쑥하는 이러한 체중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 체중 변화가 심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다 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모 교수님은 40대 이상 남성들이 체중 변화가 심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남성 170만 명을 추적 관찰했어요. 여러분들 좀 멋 좀 내면서 시간 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보고 그건 멋이 아니라 질병이 도진 거라고, 중증이라고. 좀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170만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 그 중에 11,500명이 암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체중 변화를 5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암 발생 위험도를 분석했어요. 암 발생 위험도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체중 변화가 아주 큰 이런 변화, 2.5kg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는 1.2kg, 뭐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 변화가 큰 그룹과 아주 작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큰 그룹은 작은 변화, 체중 변화가 작은 그룹에 비해 전체적으로 암 발생 위험이 약 22%가 높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체중 변화 없이 그냥 일준하게 이런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종별로 이런 분류한 것을 보면 체중 변화가 큰 5그룹보다 이런 체중 변화가 작은 1그룹, 이런 그룹에 비해서 체중 변화가 많은 이런 그룹은 폐암이 25%, 간이 46%, 전립선암이 36%, 콩팥 신장암이 38%가 1그룹에 비해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뭐 나이가 먹고 뚱뚱하고 규칙적인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체중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과체중, 이러한 체중이, 고무줄 체중이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러한 고무줄 체중이 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느냐라고 했더니 그 분석 자료가 바로 염증입니다. 체중 변화 시에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도 체중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지방량이 증가해도 체중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방어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방어 능력에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육량이 감소해도 지방량이 증가해도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사항은 몸 내부가 차갑다는 거예요. 근육이 많으면 몸이 따뜻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열을 발생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 특히. 그리고 지방이 증가한다는 것은 몸이 차가워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이 찌는 거. 아시겠어요? 이 복부 지방이나 이런 내장 지방이 끼는 이런 것은 몸이 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근육량이 감소하거나 지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서 암이 차가운 사람에게 발생한다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의 반복적인 체중 변화가 신장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남자들은 그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데이터를 찾아낸 결과 체중 변화와 암 발생과의 관계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은 남성, 특히 남성 체중의 변화량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얼마만큼? 22% 정도 높인다. 그래서 과도하게 체중 감소를 위해서 열량 섭취를 줄이는 등 체중 변화를 유도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남자들은 이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암도 몸이 차가워서 발생하고 몸이 차가우면 염증이 발생해요. 그래서 체중 변화가 심한 사람들이 암 발생의 위험이 22%가 높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하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염증이 왜 생기나요? 또 반복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말에 잔병 치레에 시달리는 사람은 염증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염증이 없습니다. 염증을 한자로 쓰면 불꽃 염자에다 정생자. 불꽃 염자는 불화자를 위아래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도 불이 필요하고 밑에도 불이 필요하다. 배꼽을 기준으로 위에는 상체는 양, 밑에는 음이니까 음과 양의 둘 다 불이 필요하다.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불을 지지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뜨뜻한 목관통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체보다 하체 위주로. 그래서 반신욕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체를 뜨뜻하게 데우면 이게 군부를 떼면 뜨뜻한 게 위로 올라서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신욕을 하라, 족욕을 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내가 차갑다, 열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체내에 어떤 열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식품 영양적으로 보면 영양실조입니다. 타는 영양소와 태우는 영양소가 있는데 타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태우는 불쏘시개 같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장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염증을 관리하는, 염증을 관여하고 있는, 염증을 통제하고 있는 이러한 조직은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속에 콩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는데 그 산과 알칼리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산도 pH가 7.3에서 7.45를 유지하는데 이것보다 더 낮은 이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 버려요. 그럼 우리 몸속에
산성도가 높으면 염증이 생겨요. 그럼 몸이 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암 환자들은 알칼리도를 보면 우리 몸속에 정상적인 pH 7.3에 7.45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다 과학적으로 데이터 낸 것과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얘기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태우는 영양소, 미장의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미장의 영양소들이 어디에 있느냐? 소금에 있어요. 소금에 약 60여 개소의 60여 가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소금 속에는 뭐 85가지의 이런 영양소들이 원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게 60여 가지 원소들이, 이걸 소금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지 않고는 암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곡물, 자연 식물 속에 있어요. 먹을거리 중에. 가공식품 속에는 이런 게 없고, 그것이 통곡물,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걸 바람에 말려서 가루빵, 그게 생식이에요. 그래서 소금, 짭짤하게 소금으로 만든 음식과 죽염이나 천일염으로 만든 음식과 생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 태우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이런 음식을 먹지 않고는 암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이 우리 몸속의 산과 알칼리, 이걸 조절하는 게 콩팥인데 여기서 산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염증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피부의 염증, 여기 외부의 염증은 그냥 소금물에 담그면 됩니다. 간장에 그냥 담그면 돼요. 여기 찢어지고 상처나면 어떻게 했어요? 해서 우리 0.9% 침에 있는 이런 염비 농도로 그냥 딱 발라버리면 끝나는데 저 속 안에 걸 어떡해요? 그럼 짜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간장독에 빠져라, 소금에 절여라. 진짜 그냥 빠져버려서 그냥 다 먹어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짜게 먹어라 이게.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절임 음식, 새우젓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체내는 짜게 먹어야 우리 이 정상적인 이 pH 농도 7.3에서 7.45를 유지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뚱뚱하거나 몸이 차가워지면 이 세포가 빨리 노화돼요. 그래서 노화세포 주변으로는 염증을 촉발하는 물질인 메디에이터가 잔뜩 분비를 해요. 이 메디에이터가 그 염증을 촉발하는 물질이에요. 메디에이터. 이게 잔뜩 분비를 해. 그러니까 염증이 많아지고 확산돼.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염증을 생산하는 메디에이터, 이런 물질도 있고 이걸 빨리 제거하는, 없애는 메디에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 균형이 깨지는 거야. 염증을 생산하는 메디에이터, 이 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체내의 기준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그죠? 얘기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 즉 생신작용, 신생작용, 새 세포를 많이 생기는 하는 조골 기능이 더 활성화하려면 쓰달차싱 식습관을 버리고,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이런 식습관을 버리고, 물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를 줄이고 또 단맛도 줄이고. 왜? 달콤한 음식이 콩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염증을 줄여야만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암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염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소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줄이려면 풍부한 영양, 고른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 원소들은 소금에서 찾고, 그 외에 또 부족한 것들은 생식에서 찾고, 적정 체온 유지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운동한다면 그게 암을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으뜸이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예. 오늘 고무줄 체중도 암 발생 위험, 결국 염증의 여부, 염증은 우리 몸이 차가워서 발생하기 때문에 암이 몸이 차워서 발생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짭짤하게 먹고 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